안굿더라니까야는 보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승려들이여, 공양을 올리는 이는 그 음식들을 통해 받는 이에게 5가지를 주는 것이다. 어떤 5가지인가? 그는 궁극적으로 생명과 아름다움과 평안함과 힘과 지혜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줌으로써 그 자신은 신상과 인간계 모두에서 각각의 성질들을 나눠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은 줌으로써 그 자신은 신상과 인간계 모두에서 각각의 성질들을 나눠 가지게 된다. 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ngho Ujju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ngho Nyāyapatipanno bhagavato sāvaka sangho 사미지파티판노 바그와토 이 말도 우리가 미얀마에 갔을 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빤야띠. 빤야띠는 개념적인 것을 말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죄는 다 사실이 아니다 하는 거죠.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라고 했을 때 사과 그랬을 때 100명이 그 사과란 말을 100명이 그 사과란 말을 들으면 그 머릿속에 그리는 사과는 다 100개가 다 달라요. 실체가 아니란 말이지. 또 사과라는 말 자체도 한국에선 사과 그러고 미국에서는 애플이라 그런단 말이야. 애플하고 사과에 뭐 같은 점이 하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념적으로 통용되는 거, 간섭적인 거. 아, 미국에서는 애플이라 그러는 게 한국에서는 사과야. 우리가 이미 배웠단 말이죠. 개념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용 화폐와 같은 것이지. 이 속죄라는 거, 쌈무띠라고 하는 것은 통용 화폐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종이에다가 10,000원이라고 50,000원이라고 쓰고는 50,000원이라고 서로 알잖아요. 그 통용 화폐와 같은 거야. 그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종이에다가 50,000원의 그림 몇 개 있는 거야. 그림 좀 한 건데 그것은 50,000원의 가치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이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통용 화폐, 인간이라는 그 스피시스의 통용 화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이다, 중생이다, 남자다, 여자다, 동물이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분석적이지 못한 밑그림을 구성하는 외관상 견고하게 남은 산, 바위, 나무집 등 여러 대상이 모두 인습적인 것에 포함된다. 이렇게 뭐 사람,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이 올이지 뭐 올. 육감각의 대상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은 다 개념적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적인 것은 빤야띠라고 한다. 근데 이것은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다 가짜다 그랬어요. 이건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마야, 일루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루전이라는 거품을 싹 걷어내고 다이렉트하게 진리로 가는 그것만 보여주겠다 하는 거죠. 아비담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회에도 보면은 남자, 여자 굉장히 왜 이렇게 싸움이 많잖아요. 대립구조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전생 그 기록도 보면은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도 되고 그 자기 업성에 따라서 또 업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험해야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부부였는데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부인을 굉장히 괴롭혔다. 그럼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다시 부인의 역할을 하면서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자기가 겪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벌 받는다, 업보다 이러지만은 전체 존재성에서 보면은 공부하고 있는 거지, 공부. 응? 경험을 통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응? 그래서 이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가 점점 이것저것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균형이라는 걸 얻게 되죠. 균형이라는 걸 얻게 돼요. 남자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여자라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신구의 몸과 말과 마음을 어떻게 행동해야 나 자신을 궁극적으로, 여기 나왔죠,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존재의 마지막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요새 나오는 많은 책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통 우리가 선택해서 온 거다. 그 말도 사실은 맞는 거죠. 근데 선택해서 왔던 업보이던 그 상황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다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극복을 했을 때만 그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전체적인 그 이데아, 그 내가 겪는 상황보다 더 높은 주파수, 높은 차원의 어떤 가치 체계, 개념 체계가 있다면은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때 그 개념을 잡고 빠져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담마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마라는 그 높은 개념, 고통을 상쇄시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붙잡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상 각각 다른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을 뿐이다. 이 생에는 그 사람이 남편이야. 근데 전생에는 부인이었어. 그럼 어떤 게 진짜야? 그냥 편의상 이름인 거예요. 편의상 이름. 그래서 여기에 집착되어 있으면 뭐라고? 배역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가 그 생에 맡고 있는 배역에 집착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대상화시켜라. 그리고 동일시하지 말아라. 이게 다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막 난 불교 신자야. 근데 똑같은 상황을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해주면 불교 얘기한다 그러고 똑같은 상황을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은 스님 왜 다른 얘기를 하지? 이러면은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궁극적인 것은 이 쌈무띠 속죄와는 반대로 자신의 고유 성질을 가진다 그랬어요. 어떤 측면에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존재의 구성 요소이며 여러분 그 부처님 가르침은 초기 불교라고 내가 쓰려고 하다가 지우려고 했는데 사실 초기 불교라고 할 것도 없잖아. 그냥 붓다의 가르침. 난 불교라는 말보다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써요. 붓다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은 믿음이 아니라 분해야 분해. 분석. 응? 근데 그 붓다의 제자인 지혜로운 제자들이 이제 엄청난 분석력으로 마음을 그냥 쭈각쭈각 마지막 하나까지 분석을 해놓은 게 이 아비담마의 이러한 도표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아비담마 보면서 너무 생소했어. 아니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숫자화 시켜놨지? 지금은 명상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주 그 유익한 보물들이죠. 다 조금만 다이아몬드들이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잖아. 그래서 경험을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로서 존재하는 궁극의 단위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경험이라는 거죠. 경험.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여섯 감각 기관의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내가 옛날 법문에 보면은 나 이빨로 육체 벗고 싶다. 굉장히 막 혐오스럽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나 요새 조금 이 개념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섯 감각 기관의 그 강제성, 노예성을 벗어나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또 다른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물질의 본능적 충동과 욕망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높은 단계, 즉 출세간의 단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인간 세계라는 무대를 우주가 인간 세계라는 무대를 만들어 놓은 그 궁극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쌈무띠다, 파라마타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세간 쪽에서는 내가 뭐라 그랬어? 탐진치 패턴에는 답이 없다 그랬죠? 응? 근데 이걸 계속하면서 돌고 도는 게 뭐야? 무지란 말이야. 그게 중생이고. 그래 너 고통 끝까지 가볼 거야? 그럼 계속 돌아. 그러니까 우주는 그냥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튀어나와라. 그래서 지금 내가 뭐라 그래? 지금 우주나 천체 이런 모든 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류의 시간이 점점 시간과 공간이 쫄아들고 있다 그러죠. 지금 보면은 엔데믹이란 말이 나와요. 팬데믹 지나가고 이제 엔데믹이다. 근데 빌 게이츠가 무슨 전 세계 대통령 같아. 빌 게이츠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엔데믹이다. 내년에 즉 2022년 지금 올해는 이제 엔데믹으로 접어든다. 그러면서 뭘 언급을 했냐 하면은 말끝에다가 그러나 이제 이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독감과 같은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엔데믹에 접어들었지만은 엔데믹이 되고 있지만은 백신은 계속 맞아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발생하기 5년 전쯤 어떤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5년쯤 후에 전염병이 돌 수 있으니까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같은 그 포럼인가 그런 데서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연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니 이놈들이 또 천연들을 발생시킬 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지구의 구조를 잘 보면은 인류의 구조를 잘 보면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거든요. 응? 그럼 돈을 가지고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전 세계 인류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물질에 침몰된 그 공업이라고 하는 거죠. 지구 인류 모두의 공통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다수가 물질에 집착하면서 그 물질을 가진 자들에게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놓은 권리를 가지고 그 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을 사탕 하나씩 던져주면서 병 주고 약 주면서 컨트롤 하려는 계획이 아니죠. 이미 실천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육감각의 세계에서 조금 떨어져서 보면은 이게 보인다는 말이지. 출세관에서 이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선정에 들어갈 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언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돈을 주무르는 내가 그랬지? 얘네들한테만 내가 놈이란 표현을 쓸 거라고. 그래야 이 뉘앙스가 산다고. 그놈들도 조금 떨어져 있는 거야. 야, 이렇게 치면은 지구 전체 인류가 요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럼 요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래서 그 놈들은 그러잖아. 그 체스판처럼 이쪽 저쪽 이 편 저 편 아니고 양쪽 편을 요렇게 치고 저렇게 치면은 요런 효과가 발생하는구나. 코로나라는 게 발생했을 때 백신도 치고 공포도 막 미디어를 통해서 양산하고
뭐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지구 인류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 요거 이제 학습을 한 거지. 그러면은 그놈들은 그럼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그럼 여러분이 요 프로그램 속에 휘말려 들면은 그놈들하고 공통 업보, 콜렉티브 까르마가 형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 말을 해주면은 말의 그 낙처를 알아야 돼. 우리 승가에 보면 그래요. 말을 해주면 말의 낙처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왜 이 말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 이 말을 내가 왜 해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 한 명이라도 빨리 이것의 고통을 알아서 빨리 이리로 탈출해라. 그리고 이리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고리도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가 깨달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저 물질계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중력, 그 인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가 자비가 되는 거죠. 너무나 단마적인. 나는 그걸 좋아하지. 그런데 우리가 사실 내가 그랬잖아요. 그 청정도론이 그 두꺼운 책이 어디서 끝나느냐? 수다원 얻는 과정 거기서 끝나. 마지막 단계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 출세관에서 끝나고 거기까지의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 멸을 경험을 하잖아. 그러면은 존재들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 이것도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이 개념도 좀 껄끄럽지. 그렇지만 최소 단위라는 그 개념은 사용하자 이거지. 왜?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예를 들면 인간이다, 사람, 남자, 여자, 인습적인 것이지 궁극의 단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승가에도 무슨 남자, 여자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어디에 있다고? 아직 세속에 있는 거야. 이게 명료하잖아. 그리고 출세가 난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붙지를 않아요. 알겠어요? 응? 남자, 여자 등 인습적인 것이 궁극의 단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남자, 여자 따지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직 단마적인 게 아니지? 그건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잘못된 개념이야. wrong view란 말이야. wrong view. 사견이란 말이야. 정견이 아니고. 응? 남자, 여자 따지는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이 진제 파라마타 영역에서는. 그리고 사람이란 지수화풍의 4대 지수화풍의 4대와 파생된 물질인 눈, 귀, 코, 혀, 몸 등과 마음, 이 마음과 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작용. 근데 이 아비담마에서 우리가 매력적인 건 이 마음 보수들이에요. 최소 단위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무슨 얘기하냐면 정신물질을 얘기하죠. 정신물질. 정신과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신물질을 이해하면은 인간 세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인간계 육체에 물질계에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인간들이 병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 육신은 아무것도 몰라. 육신이 내가 바이러스를 걸리겠다 이러겠나? 이 바이러스를 걸렸어서 물질계에 이게 나타났을 때는 원인체는 어디 있다고? 원인체는 여기 정신체에 있는 거예요. 원인은 정신체.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서 자꾸만 두려움을 주입을 시키잖아? 정신체에다가, 두려움을 주입을 시키잖아. 어느 나라에는 지금 병원에, 꽉 차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그냥, 인산인해다. 이러면 사람들이 공포가 확 밀려온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 순간 얘가 오는 거야. 그 순간. 두려움을 연하여 오는 것이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돼? 이때 우리가 궁극의 요소인 메따를 한단 말이야. 자해관을 해요.
계속 자해관을 하잖아. 그럼 두려움과 자해는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메타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잖아. 응? 그러면 그때는 얘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는 이 명상이 종교적인 게 아니야. 실용적인 도구란 말이야.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평화롭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툴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면역학 의사들이나 미국 쪽에서 코로나 극복하는 방법 중에 전부 사람들이 명상을 얘기해요. 명상. 응? 명상을 하면은 이 정신과 물질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져요. 모든 존재들에게 메타를 보내고, 광주 사고에 실종된 사람들 빨리 찾아주라고 메타를 보내고, 태국에서 호랑이를 죽여가지고 가죽을 막 전시하는데 안 됐구나, 막 미안하다, 호랑이한테도 메타 보내고, 그러면은 자연히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면역성이 자연 면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부터 해? 입에다가 알약부터 집어넣고 시작하지 않아요? 나는 약을 안 먹어. 근데 요새는 내가 너무너무 건강해지는 거야. 이제 공부 마치고 오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너무 건강해져요, 요새는. 그리고 나는 또 내가 고질병인 거,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내가 스리랑카 공부하면서 굉장히 한 15년간 고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관찰을 하다가, 머릿속에서 관찰을 하다가 딱 그 원인체를 발견한 거야. 응? 아, 이거였구나 하는 순간, 그러고 말았지? 근데 어느 날 내가 문득 선풍기를 쐬고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야. 내가 스리랑카 공부하면서 거의 15년 동안 선풍기도 못 쐬고 그 뜨거운 나라에서 아이스크림도 못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이스크림도 먹고 선풍기도 쐬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게 극복이 완전히 되었구나. 그랬는데, 흔적도 없잖아, 지금은. 그래서 나는 이게 분명히 증명이 된 거지. 병이라는 건 원인체가 정신에 있는 것이지 개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미디어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걸 양산을 해요. 그놈들은 내가 왜 자꾸 여러분한테 이걸 자각을 시켜주냐 하면 내가 싼냐를 보잖아. 명상을 하면서.ปุริสายุ